예, 감독님 이번에는 디테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감독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감독님이 만드신 디테일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장면이나 순간들은 뭐가 있을까요? 헤어질 결심에서.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탕웨이 씨가 그러니까 박해일의 옷에 주머니가 많잖아요. 거기를 다 뒤져가지고 막 그 절에서 절 장면에서 이 남자에 대한 관심, 호기심을 이제 표현할 때 주머니를 다 뒤져서 뭐 있나 이제 꺼내보는데 립밤이 나오고 그거를 바르고 남자한테도 발라주죠. 2부에 가서 눈 내리는 밤의 산, 그 혼미산에서 또 같은 게 나와요. 립밤을 꺼내서 자기가 바르고 남자한테도 발라주려고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말고 도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곧 키스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내 입술에 발랐으니까 묻힐 테니까 안 발라줘도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뭐 몇 번 봐야 아는 거지, 그런 디테일이지만 설애라는 사람은 그때 이제 계획을 한 거고 그런 실용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이 참 설애답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설애가 이제 그 형사의 주머니를 막 뒤지면서 다 먹어보고 발라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청춘 남녀들이 뭔가 서로의 다가가고 싶어 할 때 직접 만질 수 없으니까 그 상대의 소품을 만진다든지 상대의 옷을 만진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그런 어린 시절의 어떤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되게 약간 초딩스럽기도 네. 하죠. 예. 네네. 예, 어른스러운 이야기라고는 했지만 유치한 행동이나 네. 그런 감정 같은 것이 어디나 있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사진 다 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예쁘다는 말 들으면 이렇게 혼자 그렇죠. 싹 예. 좋아하고 예, 이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아야 맞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렇죠. 새록새록 나오는 그런 자기만의 숨겨야 되는 감정들이 얼굴에 툭툭 드러날 때, 그럴 때 그런 모습이 되게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그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으니까 그 탕웨이가 그 설애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순수해 보이고 네. 비록 여러 사람 죽이는 여자지만 맞아요. 따지고 보면 예.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죠. 예, 무서운 사람이지만 그런 행동도 그렇거니와 그 사람의 퇴장도 결국 혜준 씨의 미결 사건이 되겠다. 예, 그 벽에 내 사진을 붙여놓고 예. 잠도 못 자고 예, 내 생각만 해요. 예. 라고 떠난단 말이죠. 네. 잔인한 일이죠. 예. 감독님 각본을 읽고 그 엔딩의 설의 선택에 대해서 꼭 그려야 되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죽어야 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때 굉장히 단호하게 엔딩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각본을 읽을 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배우들도 그럴 것 같아요. 감독님의 각본을 받고 감독님과 작업을 하면서도 끝내 이해가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안 되죠. 배우가 그런 상태에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고, 네. 내가 단호하게 바뀔 일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엔딩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영화 전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쌓아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엔딩은 똑같은 엔딩이어도 받아들여질 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치를 못했다는 말은 정확치 않고 그때 읽은 버전에서 조금씩 계속 손을 보고 스토리보드도 하고 하면서 나는 그 생각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 지적에 대해서. 이 설혜의 퇴장이 관객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들려고 애쓴 결과지 읽으신 그 각본하고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탕웨이는 이 우려를 내가 말했을 때 리딩 시간에 자기는 괜찮다. 이것은 자기는 논리적인 귀결로 본다. 설혜는 처음부터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유로워지는 해방이다라고 자기는 받아들였다. 그래서 해파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유영하듯이 자기는 바닷속에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상상한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답이라고 봤고, 그렇게 관객이 딱 그렇게 말로 표현을 못하더라도 그걸 납득할 수 있는 퇴장의 방법으로 만들려고 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볼 때 장혜준 형사가 그러니까 설혜가 장혜준 형사를 재워주는 장면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눈도 없고 귀도 없는 상태에서의 생각도 없고 그 상태가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를 설명하면서 잠을 재우잖아요. 그 부분이 두 번째 볼 때 엔딩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설득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제가 첫 번째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 엔딩이 되게 다르게 다가온 게 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영화가 끝났을 때 되게 슬펐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보니까 엔딩에서 설혜의 사랑이나 마음을 영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이해되고 공감이 되고 안타깝게 여겨지고 이 여자가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지다가 엔딩에서 이 여자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볼 때 서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면서도 이게 장혜준 형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엄청난 저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 이 남자 다시는 사랑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상상도 하게 되고 그쵸. 그래서 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느껴져서 좋았어요. 예.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표현도 누가 썼던데 숭고한 희생이라고. 근데 내 생각은 그렇진 않아요. 뭐 그렇게 보는 건 자유지만 좀 이기적이고 좀 많이 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실종의 형태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시신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를 아주 힘들게 일부러 만들어서 한 것이라서 계속 살아있다는 희망을 갖고 찾게 만드는 그런 결실이 없는 헛수고를 끝없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서 저주에 가까운 어떤 그 사람을 영원히 속박하는 주문을 걸고 사라진 마녀 같은 거죠. 네. 그 소유욕의 끝판왕.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그 영화의 서브플롯에 박정민의 서브플롯을 또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 일그러진 소유욕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어디선가 기사로 본 적이 있는 현실 가능한 끝판왕이라면 탕 배우의 그 설혜의 마지막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소유욕의 끝판왕을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류의 그거 좀 다르죠. 굉장히
굉장히 무섭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살인도 뭐 만나기 위한 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하여간 정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 자기 방식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섬뜩한 네. 사랑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엔딩의 파도가 그렇게 파도 칠 수 없어요. 보는 사람의 마음에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게 하는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이 두 번째 보니까 이것이 잠을 자지 못하는 장 형사의 엄청난 꿈 같기도 하다. 근데 그것이 달콤한 악몽? 예, 너무 예, 뭐 그렇게 네, 그런 느낌을 주죠. 예, 그게 특히 호미산 시퀀스가 예,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안개가 많이 낀 도시고 조금만 운전해서 나가면 거기는 아주 맑은 공기인데 눈은 내리고 딴 세상 같은, 거기는 분리된 별개의 세계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혜준이 다시 집에 운전해서 오자마자 아내에게 여기는 눈 안 왔어? 맞아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낯설다는 듯이, 그러니까 네. 꿈에서 그러니까 잠이 덜 깬 표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반대로 저쪽이 현실이었고 예, 여기는 또 뭐지? 여기는 어디지? 예,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영화 전체가, 이 스토리 전체가 해준의 일장춘몽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예. 그리고 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정석영 작가가 칸느 돌아왔을 때 저랑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영화를 보기 전이었죠. 근데 정석영 작가도 헤어질 결심을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작업한 감독님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내가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자연 현상을 체험한 기분이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더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꿈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